초라한 행색의 한 노인이 기차역 대합실 구석에 앉아 있었다. 낡은 점퍼의 지퍼는 반쯤 고장 나 있었고 오래 신은 운동화는 거의 형태를 잃어가고 있었다. 주머니 속에는 구겨진 휴지 몇 장, 그리고 작은 첨보따리가 전부였다. 노인은 사람들 틈에서 조용히 수첩을 꺼냈다. 그 수첩에는 오래전에 적어둔 자식들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글씨는 번져 있었고 숫자들은 희미했다. 노인은 손가락으로 그 글씨를 따라가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민수, 지연 아버지가 가도 되겠지? 노인은 오랫동안 자식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연락할 이유가 없던 건 아니다. 연락할 용기가 없었다. 그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여겼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노인은 더욱 외로워졌다. 아내가 남긴 보험금 62억 원. 그는 손도 대지 않고 그대로 간직했다. 자식들에게 주려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걸 받아줄 마음이라도 남아있을까? 그 의문을 품은 채 노인은 기차에 올랐다. 기차는 천천히 도시로 들어섰고 큰아들 민수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 노인은 섰다. 단지는 크고 번듯했다. 경비실도 정원도 모두 깔끔했다. 노인은 순간 들어가도 되는 건지 이곳이 자신과 어울리는 공간인지 고민했다. 그래도 민수 얼굴은 보고 가자. 노인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성거리며 거울을 봤다. 그 안에는 늙고 초라한 남자가 서 있었다. 노인은 모자를 조금 눌렀으며 중얼거렸다. 이 모습에 놀라나 그래도 아버진데. 그는 아파트 벨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민수가 나왔다. 아버지요? 민수는 순간 표정을 정리하듯 눈을 크게 떴다. 아버지는 미소를 띠려 했지만 입가가 떨렸다. 그냥 내 얼굴 좀 보러 왔다. 민수는 짧게 숨을 내쉬고 말했다. 들어오시죠. 노인은 들어섰지만 집안 공기는 어딘가 차가웠다.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인사했지만 그 뒤에는 어색한 미소가 따라붙었다. 아버님 갑자기 오셔서 미안하다. 연락도 못하고. 민수는 아버지를 거실 소파에 앉히며 물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돈 때문에 오신 건 아니죠? 노인은 순간 굳어졌다. 아들의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꽂혔다. 그냥 보고 싶어서 왔다. 그럼 다행입니다. 요즘 저희도 애들 학원비에 주택대출에 여유 없어요.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은 말을 이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제대로 식사 한번 하죠. 오늘은 좀.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래 바쁜데 괜히 왔다. 미안하다. 민수는 문 앞까지 배웅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문이 닫히자 노인은 혼잣말했다. 그래 아버지가 뭐라고. 노인은 다시 걸으며 과거를 떠올렸다. 아이들이 어릴 적 아버지는 막노동을 해서라도 자식들 학비를 대주려고 밤낮 없이 일했다. 그는 자신이 공부를 못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서 자식들에게만큼은 다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도 민수는 말했다. 아버진 왜 항상 집에 없어요? 노인은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넌 그때도 날 싫어했지 아버지란 게 참. 지연의 분식집에 도착했을 때 가게 문틈 사이로 따뜻한 빛이 새어나왔다. 노인은 문을 열며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아버지. 지연의 목소리는 놀람과 반가움이 뒤섞여 있었다. 지연은 앞치마를 벗고 달려나와 아버지를 부둥켜 안았다.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추운 날 뭘 혼자 다니세요? 그냥 내 얼굴 보러. 얼른 앉아요. 어묵 국물 먼저 드릴게요. 지연이 준비한 따끈한 음식들 앞에서 노인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는 딸의 손길 하나하나가 너무 따뜻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몰랐다. 지연아, 응? 너는 참 변함이 없구나. 아버지 앞에서 제가 뭐가 변해요. 지연은 웃으며 국물을 떠주었다. 아버지는 밥만 잘 드시면 돼요. 노인은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눈물이 차올랐다. 고맙다 이런 건 너밖에 안 해주네. 지연은 멈칫하더니 조용히 물었다. 혹시 민수 오빠한테도 갔다 왔어요? 응, 갔다 왔다. 오빠가 뭐라고 했어요? 노인은 짧게 말했다. 바쁘다더라. 지연은 말없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식사가 끝난 뒤 노인은 작은 보따리를 꺼냈다. 천천히 묶음을 풀어 통장과 서류를 꺼냈다. 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이게 뭐예요? 너희 어머니 보험금이다. 62억 너희에게 주려고 그동안 그대로 놔뒀다. 지연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 저한테 왜? 너희들이 날 진심으로 생각하는지 보고 싶었다. 민수 돈 때문에 왔냐고 묻더라. 지연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 전 돈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오시는 게 좋아요. 전 그냥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너에게 주는 거다.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고마워서.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너무 혼자 견디지 마요. 제가 있잖아요. 그날 밤 지연이 잠깐 가게 뒤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아버지는 작은 쪽지를 남기고 떠났다. 지연아, 내가 더 고생하지 않게 하려고 떠난다. 난 바람처럼 살았다. 바람처럼 갈게. 행복해라. 지연은 아버지가 사라진 걸 깨닫고 거리를 뛰어다녔다. 아버지,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새벽의 도시는 차갑고 적막했다. 다음 날 아침 분식집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새벽에 한 노인이 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연은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아버지. 그 노인은 아버지였다. 지연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와 주사줄들이 아버지를 둘러싸고 있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왜 혼자 가셨어요? 이제 제가 아버지 지킬게요. 노인은 반응이 없었다. 지연은 아버지 손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버지, 돈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저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그 순간 노인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눈가가 떨렸다. 지연은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절대 안 떠나요. 노인은 미세하게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딸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지연아.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이제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평생 제가 모실게요. 노인은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지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고 따뜻했다. 세상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아버지의 손이었다. 며칠 후 민수도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왔다. 지연이 병실 앞에 서 있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연아, 아버지 상태가 어때? 지연은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야 좀 괜찮아지셨어. 들어가 봐. 민수는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천천히 아들을 바라봤다. 민수야. 민수는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전 아버지가 왜 오셨는지도 모르고.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너도 사는 게 바쁘지 않느냐. 민수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잘할게요.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노인은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버지는 그제야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에는 오랜 외로움이 끝났다는 안도의 기운이 실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뿐이었다. 이제서야 진짜 가족으로 돌아왔구나.